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식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라는 뉴스미디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로보택시가 시작되는 6월에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정보가 새어나왔을 가능성 분명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에서 확인된 주요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6월 12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6월 로보택시가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6월 12일처럼 구체적인 날짜가 확인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 날짜는 내부에서 논의된 날짜이며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고 빠져나갈 구멍 역시 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나 당연히 로보택시 같은 경우 향후 테슬라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벌써 모인 테스트는 성공이 완료가 되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테스트 차량은 모델 Y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원격 조작 없이 테슬라의 FSD만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테스트는 직원을 대상으로 벌써 진행 중이며 6월 12일 이후부터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써 위 로봇 행사를 통해서 사이버캡이 가진 엄청난 가능성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점은 위 로봇 행사 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내려갔다고 이 역사적인 행사에 대한 평가를 안 좋게 내리는 옹이구멍 눈이 정말 많으며 테슬라 투자에 대한 기회가 정말 크다는 걸 이때 확인하기도 하였죠. 당시 확인했다시피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디자인이며 앞으로 테슬라의 EPS를 폭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자 서비스가 됩니다. 또한 텍사스 같은 경우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가 다른 주만큼 복잡하지 않으며 여기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면 이제 주 단위가 아닌 연방 단위 허가를 통해서 미국 전체로 자율주행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텍사스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 역시 존재하며 스타베이스 자체가 공식적인 도시로 텍사스 안에서 등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재미난 소식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게리 블랙 씨께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본인 펀드에서 테슬라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라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로보택시가 제공해주는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테슬라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라는 아주 재미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을 바탕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은 결코 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얼마나 합당한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게리 블랙 씨와 관련해서 벌써 2022년도부터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X를 통해서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전기차 시장이 내연차 시장을 잡아먹는다라는 분석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봤지만 FSD와 관련해서는 이때도 상당히 동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게리 블랙 씨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10% 정도 증가한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지금 보시는 내용이 2022년 7월에 남겼던 제 의견입니다. 자율주행이 주는 편의성 때문에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겠지만 자율주행 때문에 택시 비용 자체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내려간다면 정말 수요가 10%만 상승할까? 제 기준에서 이는 상식적으로 많이 상식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지금 또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게리 블랙 씨는 테슬라와 관련해서 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많이 하였고 그 당시에 게리 블랙 씨가 운영하는 펀드와 테슬라의 주가 수익성을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리 블랙 씨 같은 경우 실제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 무언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무게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본인의 펀드 수익률은 충분히 높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낮았으며 심지어 지수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또 적용이 됩니다. 다음 내용은 2024년 12월에 남겼던 글입니다. 게리 블랙 씨가 펀드 매니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고 싶다면 그 펀드의 변동성이 낮다. 혹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게리 블랙 씨의 본업을 보게 되면
이 펀드는 변동성은 변동성대로 큰데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테슬라 주식은 834주입니다. 테슬라에 오래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게리 블랙시 전체 펀드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수를 보유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 블랙시를 통해서 엄청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정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타이틀이 뭐냐를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월가에서 왔다더라, 펀드 매니저라더라, 혹은 어디 대도 않는 대학의 교수라더라, 어디 협회장이라더라, 이런 대도 않는 가치 않은 타이틀에 휘둘려서 헛소리를 해도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게 언론에서 헛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휘둘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실수도 종류가 있죠. 그냥 말을 하다가 잠깐 실수하는 것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는 실수, 그 급이 상당히 다르죠. 그 밖에 게리 블랙시는 알고 AI가 다양한 도시에서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1년 후 알고 AI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걸 역시 당시 남겼던 글인데 게리 블랙시는 불빛 디텍터에 걸린 지 오래되었고 노이즈만 많이 만드는 자칭 전문가라고 칭하는 노이즈 제조기 중 한 명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게리 블랙시 펀드 수익률입니다. 이 펀드가 나오고 난 다음 지금까지를 본다 하더라도 당시 2021년 말에 펀드가 나왔는데 수익률이 3% 정도이고 지난 1년도 마찬가지고 5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는 물론이고 지수도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펀드 실적을 가진 펀드 매니저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별 생각 없이 본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신뢰를 하게 된다면 내가 신뢰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승자 독식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아주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24년 1월에 올렸던 영상인데 이 영상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의 서쪽 주들 같은 경우 침투율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주들도 침투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 내륙에 위치한 주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침투율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높은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를 따라서 점점 더 침투율이 올라가게 되고, 내륙까지 확장되게 된다면 미국이라는 시장 안에서도 아직까지 먹거리가 아주 크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리던 주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들이 많았는데 이번 트럼프 대선을 거치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에서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이 되며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몇 분기가 걸리겠지만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전통적으로 테슬라가 많이 팔리지 않던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에서도 테슬라 판매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매 분기마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자료는 전기차 재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푸른색 선 같은 경우는 내연차의 재고 일수를 나타내고 있고, 내연차의 재고 일수만 보게 된다면 2023년 말 69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모델만 보게 된다면 113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방금 살펴봤던 테슬라의 공급 일수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6일이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113일이다. 이건 뭐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조사들은 전기차 시장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테슬라가 아닌 기업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기업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파산하는 기업도 계속 생겨날 것이고 시장이 청소가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청소가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큰 수익을 전기차 부문에서 내고 있기도 합니다. 승자 독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제가 1,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을 하였는데 바로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1, 2년 이후에 승자 독식이 찾아왔을 때 아주 큰 시장을 테슬라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양한 기업에서 여전히 전기차를 생산하지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고 파산하는 기업도 점점 더 나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또한 앞서 영상의 자료는 미국 자료이지만 현재 BYD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내용도 조금 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테슬라의 주가 사실 작년 초와 비교하면은 지금 또 너무나도 좋은 주가이지만 그래도 분명 행보임은 맞죠. 그런데 미래가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 그것도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는 테슬라 기업 전체로 봤을 때 결국은 조그마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서도 독식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부분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최고의 투자 기회였다라고 다시 해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한데 주가가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는 그 순간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주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이 영상이 1년 4개월 전에 올라갔던 영상이고 이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승자 독식이 시작되는 시점을 1, 2년 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약 1년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작 시점이 지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살펴본 로보택시 시작과 함께 테슬라는 승자 독식 초입 부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승자 독식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로보택시도 로보택시이지만 저가형 모델입니다. 이 저가형 모델 역시 올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6월부터 혹은 7월부터 저가형 모델을 촬영한 다양한 영상과 사진이 공유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가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가형 모델 시장이 전체 차량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가형 모델이 출시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가인데 테슬라는 벌써 모델 X, S, 3Y, 사이버트럭까지 해서 대량 생산 능력을 증명을 하였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순간 엄청나게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 눈앞에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2,000대도 되지 않는데 2만 대도 되지 않는데 미국 전역에서 시작되지 않는데 혹은 다른 국가에서 시작되지 않는데 라는 등등의 핑계가 나오며 실제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가형 모델은 나오는 순간 바로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바로 그 시작 시점이 올 하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가형 모델을 판매할 경우 대당 마진 혹은 대당 수익 자체는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차량과 비교하면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가형 모델은 박리담회이죠. 저가형 모델은 현재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차량의 2배 이상을 판매하게 되며 마진이 조금 낮더라도 실제 EPS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 훨씬 더 큰 EPS 상승을 줄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시장이 의심을 많이 하는데 반해서 저가형 모델은 사실상 모두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다음 부분이 또 이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걸 프라이스 페어티라고 하는데 사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면은 전기차가 더 저렴한 시점은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처음에 구매 가격마저 오히려 전기차가 더 저렴해질 수 있는 시간이 2024년입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또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고 또 어느 정도 추가 가격 인하가 2024년에 더 진행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마진을 희생하지 않더라도 이런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이유가 리튬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으며 이런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최종 전기차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톤당 10만 위안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리튬 가격이 조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장기 계약이 이 가격에서 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제 리튬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 40%가 더 내려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기차의 원가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며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환영할 만한 낮은 혹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전기차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마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며 저가형 모델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은 매일마다 쏟아지지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정말 중요한 소식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는 소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리했던 테슬라의 승자 독식과 관련된 환경이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아주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테슬라의 승자 독식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여기에 반응해서 엄청난 점프를 보여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승자 독식의 초입 부분에 들어가 있으며 다가오는 6월 로보택시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 저가형 모델로 전기차 시장을 크게 가져가는 게 테슬라이지만 불과 얼마 전에 봤던 것과 같은 미친 변동성은 언제라도 테슬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장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나는 모든 걸 올인하고 레버리지까지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그 중간 과정의 변동성에 묶여서 원금 전액을 손실하는 거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0%가 10%, 20%, 30%로 생겨나고 그 함정에 빠져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에서도 손실을 보는 사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고통은 투자금을 잃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지게 됩니다. 나는 분명 테슬라의 가치를 알아봤는데 원래는 내가 같이 누려야 되는 이익을 못 본다라는 생각에 빠지면은 이건 사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종류의 스트레스가 아니게 됩니다. 최소한 제 채널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를 피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밖에 BYD와 관련된 내용도 앞서 살펴본 내용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BYD 같은 경우 공식 회계 자료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체도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지원금 역시 엄청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느낌표를 남겼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BYD가 중고차를 판매하는데 이게 사실 중고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차량이 한번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얼마나 주행했는지를 보게 되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상태의 차량이 중고차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앞서 살펴봤던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정리했듯이 BYD 같은 경우 딜러에게 차량 밀어넣기를 하였고 밀어넣기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엄청난 가격 삭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벌써 2023년 말 2024년 충분히 가격을 낮춰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리를 했는데 BYD 같은 경우 미루고 미뤄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 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새 차를 판매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판매를 한 게 아닌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차량을 밀어놨다가 나중에 팔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팔려서 새차 중고차라는 신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BYD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테슬라랑 전혀 연관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원가 인하를 진행하였으며 그 원가 인하를 바탕으로 판매 가격을 벌써 내린 상황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가형 모델이 진출하게 된다면 지금 또 벌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BYD의 저가형 차량이 테슬라에 의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YD의 몰락은 전기차의 몰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없는 전기차의 몰락을 의미하며 경쟁력 있는 전기차는 오히려 더 부흥하며 승자 독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 자체는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 올해일지 내년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최소한 3년 안에 충분히 의미 있는 승자 독식이 전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